자, 구문정독 학습 오늘은 6번째 유닛입니다. 자, 이번 유닛에서는 이제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라고 하면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이 목적어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되죠. 즉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들을 우리가 주격 보어라고 했고, 이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 뒤에서 목적어의 상태나 동작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되겠죠. 근데 모든 동사가 다 목적격 보호를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목적격 보호를 데리고 다니는 동사들의 종류들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가 목적격 보호를 데리고 다니는지, 그리고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떤 형태가 나와야 하는지 모든 시험에서 묻는 건 이거란 말이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나오는 형태. 근데 그 형태를 결정하는 건 누구다? 오형식이나 이런 문장이 아니고 동사여법이라는 거지. 그 동사의 개별적인 쓰임새하고 어법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는요. 자, 그들이 call. 자, 이 call이라는 동사가 뭐 전화하다 또는 뭐 뭔가를 요청하다, 부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call이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다. 자, 그럼 여기서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는 반드시 이퀄이 돼요. 동격이 된다라는 것이. 그러면 그들의 이때 property가 이제 목적어가 되겠죠. 강아지를 acute name. 이제 강아지가 사실은 이퀄이 된다고 이렇게 개념이 약간 이상하긴 한데 실제 이름이 나오면 돼. 예를 들어서 뭐 그들의 강아지를 뭐 톰이라고 부른다. 톰이 강아지가 토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귀여운 이름으로 부른다. 이런 개념으로 썼어요. 2번은 약간 단어가 어려운데 declare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선포하거나 공표하는 게 이제 이렇다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declared 했는데 그를 공표한 게 아니겠죠. 그가 뭐다? A suspect. fraud라는 게 사기입니다. 그래서 suspect은 용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사기 용의자로,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사기 용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어하고 목적어 뒤에 나오는 녀석이 목적격 보호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퀄이 되냐 안 되냐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소설가가 left her second novel, 두 번째 소설을 incomplete. 이렇게 목적어 뒤에 형용사가 나온다라는 건 모두 누구를 설명한다?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가 된다라고 판단하면 돼요. 그래 놓고 이제 leave라는 동사여법, leave가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한 상태로 내버려 두다. 그래서 문을 열어두다 그러면 leave the door open, 연 상태로 두다처럼 해서 그녀의 두 번째 소설을 어떤 상태로 내버려 두었다? incomplete, 불완전한 상태로, 즉 완성하지 않은 상태로, 미완성인 채로 due to slump, 부진 때문에, 자기 슬럼프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많은 과제가, 숙제가 keeps. 이 keep이라는 동사가 앞에서도 우리가 뭐 keep quiet 그래서 보호를 데리고 오는, 흔히 이제 주어 동사 보호 패턴에서도 만났지만 지금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그 학생들이 바쁜 거죠. 학생들의 상태를 설명하게 되지. 그래서 이게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주말에조차도 학생들을 바쁘게 keeps, 만든다. 바쁜 상태로 유지한다인데 바쁘게 한다, 바쁘게 만든다. 자, 많은 비평가들입니다. found. 이 find라는 동사가 무언가를 찾다, 발견하다도 있지만 목적어가 the move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travel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죠.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목적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다라는 사실을 find, 발견하다, 알게 되다. 그래서 결국은 think, 그렇게 생각하다 이 뜻으로까지 발전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는 despite 하고 같은 의미의 전치사로 뭐뭐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엄청나게 성공을 이제 거두었는데 비평가들은 그 영화가 아주 끔찍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끔찍하다는 게 영화가 되게 형편없다라는 거지. 스토리나 모든 게. 자, 남편과 내가 마침내 named. 이 name이라는 동사가 call처럼 name, A를 B라고 부르다. A에게 B라는 이름을 붙이다야. 우리의 새로 태어난 아기가 안젤라가 되는 것이요. 안젤라라고 이름을 지었다. 자, 그의 친구들은 don't believe.
자, 여기서 believe라는 동사가 믿다인데, 자, 이 그 구조의 동사들은 문장 변형이나 문장 전환으로 생각보다 출제가 많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동사들이 예를 들어 believe 또는 think, 그렇죠? 좀 더 나가면 consider 같은 동사도 마찬가지. 이런 동사들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라고, believe는 믿다, think는 생각하다지만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나 또는 친구들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인 그가 capable of, 여기서는 원래 이제 우리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구문을 쓸 때 be capable of ing라는 구문을 쓰게 됩니다. 기억해 두고. 그래서 capable이라는 형용사로 이제 목적어 힘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서 cheating은 부정행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믿지 않는다. 즉 걔는 뭐 담도 잡고 해서 그렇게 못할 거다. 그래서 believe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할 수 있다라고 믿다, 생각하다, 그렇게 여기다. President 대통령이 appoint는 임명하답니다. 그녀가 뭐가 되도록 임명한 거야?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가 되도록. Ambassador가 대사인데 UN 한국 대사로 임명을 했다죠. 그래서 이제 이 임명하다라는 동사는 주로 뒤에 지금처럼 직책이나 이제 자격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녀를 UN 주재 한국 대사로 임명을 했다. 그 다음에 그 면접관들이 think 생각을 하기를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the last interviewee 면접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면접자가 suitable이라는 단어는 적합한, 적절한, 어울리는. 그래서 그 일에, 그 일자리에 그 사람이 적합하다라고 생각한다. minister가 뭐 영국의 수상이라는 단어는 대문자를 써서 표현하자면 여기 목사님이 돼요. 목사님이 pronounce는 발표했는데 the groom and bride는 그 신랑 신부가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목적격 husband and wife.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되었다.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형에 대한 판단인데 보세요. 그 참가자들이 주어져 gave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그에게 좋은 점수를. 이건 목적어를 두 개 갖는 어법이 되죠. give A에게 B를 주다. 자, 그 다음에 make이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make은 약간 주의해야 돼요. make이라는 동사도 목적어에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다 라고 목적어 두 개 갖는 어법으로도 쓰죠. 그리고 make이 또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로 만들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퀄이 되느냐 안 되나 보면 돼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로 만들면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가 이퀄이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아빠가 내게 연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면 내게 연을 만들어 주는데, 카이트를 연을 만들어 주는데 내가 연이 될 수는 없잖아. 동격이 안 되죠. 그럼 A에게 B를 만들어 주다 해석이고. 근데 지금 보면 그 스타 플레이어를 the new captain, 새로운 이제 뭐 캡틴은 이제 뭐 그 주장, 그 경기팀의 주장. 그러면 그 스타 선수가 새로운 주장이 동격이 되죠. 그러면 그 스타 플레이어, 스타 선수를 새로운 주장으로 만들었다, 뽑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 관계가 된다. 자, 그들이 named him, 그를 the winner, 그 컨테스트는 이제 경연대회, 대회 우승자로, 그가 우승자죠. 이렇게 동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승자로 name은 이제 지명하다입니다. 여기서는 이름을 부르다, 지명하다. 자, 길거리에서 한 낯선 사람이 handed, 건네주었습니다. 나에게 팸플릿을. 내가 팜플릿이 될 수는 없잖아. 그죠? 목적어 두 개 갖는 어법이다. My aunt, 이모가 sent, 보냈습니다. 내게, 목적어에게 a bunch of flowers는 꽃 한 송이를, 한 꽃 다발입니다. 그래서 graduation gift, 졸업 선물로 A에게 B를 보내다. 목적어 두 개 갖는 어법. 자, 미국 시민들 elect가 선출하다인데 아까 appoint처럼 비슷해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로. 조 바이든이 46번째 대통령이죠. 동격이 되잖아요. 그죠? elect 독에서 뒤에는 이제 주로 직책이 나오죠. 이 목적어를 이 직책으로 선출하다.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갖는 동사어법이 된다. 물론 이제 사역동사하고 지각동사어법에서 나오는 목적격 보호자리의 형태를 판단하는 공부도 꼭 해야 돼요. 그건 뒤에 연결해서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을 할 때 보세요. 주어부터 먼저. 상한 음식이 주어져. 여기 나와 있고.
동사가 아프겠다. 자,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서술형에서 아주 많이 만날 건데 지금처럼 한국말이 뭐뭐 하게 하다. 그럼 일단은 시제는 과거일 테고. 자, 그럼 이때 쓰는 동사는 딱 첫 번째는 뭔가 하면 make이라는 동사, 사역 동사죠. 두 번째는 누군가 하면 help라는 동사. 자, help가 돕다라는 뜻이지만 한국말로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하게 해주다라고 해석이 돼요. 그럼 make은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도록, help는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거나 to 부정사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allow예요. allow는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허용하다인데 그렇게 하게 하다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목적어가 to 부정사도록 요 동사들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추가되는 단어가 한두 개 정도 더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에 나올 때 정리를 하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프게 했다? 그럼 동사가 누굴까? make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때는 사역동사 make의 어법으로 쓰자. 일단 시제는 과거니까 made라고 바꿔야죠. 제시된 게 make이라고 그냥 그대로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쌤이 자꾸 이렇게 제시된 단어는 단어를 참고하는 용도로만 쓰지 얘네들을 가지고 지워가면서 서술형을 쓰지 말라는 거지. 먼저 판단해요. 주어 동사, 동사의 시제 어법. 어법이 뭐예요? 목적어를 동사 원형하게 만들었다. 사역동사. 그럼 누구를요? 손님들을, the customers 를 이제 지금은 이제 사역동사법이 아니고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한 상태로 만들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손님들이 아픈 상태가 된 거니까 누구를 써야 돼요? 형용사가. 그래서 sick이 나오겠죠. 그 손님들을 sick,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for a week. 일주일 동안이니까 앞에 전치사 for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문장을 써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국말을 영어식의 어순으로 먼저 머릿속에서 어순을 생각하는 힘만 생겨지고 어순을 배열할 수만 있으면 단어를 써넣는 거는 진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근데 이 생각하는 과정이 없이 덤벼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주어 느낀다가 동사죠. 말 그대로 그냥 feel을 쓰는데 이렇게 건강에 좋지 않다고 느낀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생각하다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다라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흰쌀과 설탕이 지금 목적어죠. 그게 건강에 좋지 않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흰쌀과 우리 늘 먹는 백미라고 하는, 그래서 white rice and sugar 라는 목적어가 건강에 좋지 않은 게 뭐예요? unhealthy 하다라고 feel, 느낀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그 다음에 19번에서는요. 한국인들이 주어져 동사가 여긴다, 생각하다. 그러면 일단은 시제는 현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 생각하다라고 할 때 주로 쓰는 게 believe나 think나 이런 류의 동사들이 돼요. 또는 consider. 모두 어법이 같아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라기다. 지금 제시된 단어가 consider니까. 그래서 Koreans consider 동사를 복수로 써야겠죠. 목적어가 누구예요? 누구를? 추석이죠. 그래서 추석을 목적격 보라. 뭐라고 얘기는? 가장 중요한 공휴일들 중 하나로 여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구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레벨의 서술형에서는 동사어법 그리고 구문 그리고 문장 구조가 반드시, 문장 구조는 수식 구조를 비롯해서 특히 도치가 되거나 생략이 되거나 하는 구조들을 항상 시험에서 묻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등 레벨의 서술형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어순에 대한 판단과 함께 지금처럼 이 문장 안에 어떤 구문이 사용돼야 되는지, 실제 서술형을 준비하다 보면 구문이 안 들어가는 문장이 거의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19번에 나오는 구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의 문법 주제로도 별도로 출제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자,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라고 할 때 이게 양상고 그 교과서 문법 주제네. 그게 one of 뭐뭐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가장 뭐뭐한이니까 뒤에는 반드시 최상급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one of the most. 그리고 뒤에는 뭐뭐한 것들을 그래서 복수명사. 왜? 여러 개 중에 하나라는 개념이 성립하니까. 그래서 이 구조가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라는 구조가 됩니다. 그 구조를 알고 쓰면 자, 가장 중요한 공휴일들 중 하나죠. 그러면 하나예요. 뭐 중에서 가장 the most 중요한 important 공휴일 국경일은 holiday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걸 쓸 때
holidays라고 복수형으로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복수형이 아니고 단수형으로 주고서 여러분이 원어브더 최상급 복수명사 구조를 적용해서 제대로 써라라고 확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쓰는 패턴을 자꾸 익힙니다. 연습해야 돼. 그 다음에 사람들은이 주어져. 부른다. 이 부른다는 여기다. 괜찮아요. 일단은 부르니까 콜이겠죠. 콜. 그러면 목적어를 목적격 보라고. 누구를요? 데카르트를 근대수학의 창시자라고. 그러면 데카르트를 창시자는 founder가 됩니다. 이 found라는 동사가 세우고 만들다요. 그래서 the founder, 설립자나 창설자. 무엇이? of 현대 수학이 되겠죠. 그래서 modern mathematics의 현대 수학의 founder, 창시자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이 call abe예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라고 부르다. 자, 이제 이래놓고 여러분이 이제 따로 이제 그 정리 노트나 요점 정리 노트 같은 거에다가 동사의 어법들을 반드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구문들이 나올 때마다 지난 수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법과 구문이 결국은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나 고등 시험 준비를 만들어 줄 거란 말이지. 서술형을 쓰는 과정을 아주 쉽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갔을 때 걔네들이 문법 주제로도 출제가 되니까 지금부터 어법과 구문들을 별도의 노트로 정리해서 계속 반복하고 문장 안에서 확인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완벽하게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 유닛 6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